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방송이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었고, 하지만 코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4,500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10% 이상 비트코인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 끝난 직후에 진짜 4,500만 원이 깨지면서 좀 위험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잘 대응하셨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투더 골드문 통해서 정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장 떨어진다 했죠? 그렇죠? 시장 떨어진다 했는데 슬프게도 맞아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좀 맞아버렸는데 일단은 시장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빙하기다. 뭐 지금 뭐 날씨도 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가슴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더 이후에 좀 이제 뭔가 좀 비바람이 좀 이제 지나간 이후에 그다음에 또 이제 봄이 오고 꽃도 피고 할 거니까 그때까지 이제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반등장을 얘기할 때 이 하락장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반등인가라고 혹시 뭐 이제는 많으신 분들이 낚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노련미가 생겨가지고 뭐 올라서 또 다음날 떨어지겠지라는 예상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를 게 그만큼 많이 남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다시 옛날 영광 한번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말 사이와 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시장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악재가 제가 많이 찾아보는데 악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 싶기도 한데 우선은 코인에 직접적으로 악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뭐 해킹 이슈라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예전에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해킹 이슈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거래소에 뭐 유출됐다는 등등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이 비트코인의 하락 그다음에 시장 하락에 대한 좀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을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또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자, 근데 그 금리 인상 자체가 왜 코인에 또 이렇게 또 떨어지게 만드느냐? 이게 왜 그런 거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금리 인상, 그다음 환율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금리가 인상되면 국채 수익률이 폭등합니다. 그렇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는 뭐겠어요? 저위험군 투자 자산이겠죠. 그 저위험군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위험군 자산의 이 코인, 주식 이런 것들에서 매도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코인, 이 고위험군 투자 자산에서 저위험군 투자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코인 시장 하락 어떻게 보면 뭐 예정돼 있는 뭐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례 4차례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더욱더 빠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폭등을 하면서 자금이 이동하면서 고위험군 자산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그 고위험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죠. 자, 그런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꿈꾸면 막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갔었는데 저위험군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메리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금이 이동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규제에 대한 어떤 의문입니다. 자, 어떤 규제냐? 코인들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 3년 전, 4년 전만 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얘기가 되고 있죠. 뭐 어떻게 뭐 보안성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 했었는데, 뭐 규제를 만든다 어쩐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닥 그렇게 큰 규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다 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규제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 규제가 나와서 내 투자 자산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가? 물론 투자 자산이라는 게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투자는 거의 이제 리스크가 따를 수 있고 그렇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장치 있잖아요. 금감원에서 또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금감원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규제에 대한 뭐 것들, 그다음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 굉장히 아직도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다 보니까 뭐 아직도 안 됐어? 이러면서 그냥 또 이제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의 빙하기다라고 또 이제 뭐 아이스에이지다 뭐 어쩌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뭐 겨울 근데 매년 겨울날 이랬어요. 그죠? 2018년도 2017년 말 해가지고 2018년도 1월까지는 뭐 그때를 제외하고는 겨울에는 항상 또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냥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하락에 조금 더 하락을 더한 것 같은데, 분명 뭐 100%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차트는 또 과거의 모습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의 이런 어떠한 그 패턴들은 또 반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갔다가 못 올라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내려갔더라도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어떻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뭐 분명히 예전보다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지금 당장에 막 내려간다고 해서 이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 시즌 종료가, 이게 무슨 뭐 시즌제가 있는 뭐 그런 게임도 아니고 무슨 시즌 종료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좀 하지 마시고, 그다음 뭐 시즌 종료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투자 시장에 무슨 시즌 종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저기 뭐 주식에서 뭐 대선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관망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 4천만 원 이하로 좀 떨어진 다음에 횡보 이후에 그다음 좀 이제 반등에 대한 움직임 보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관망하시면서 그래도 투자금 지금 좀 많이 모아두시고, 지금 뭐 이런 비유도 많더라고요. 뭐 겨울 내에 뭐 곡식이 어쩌고 식량을 뭐 축내면 안 되고, 뭐 봄이 오면서, 근데 뭐 이상한 얘기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그 요지는 지금 현재 춥고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지 말고 투자금 태우지 말고 좀 가지고 있다가 관망하다가, 그다음에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내 투자금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 불려나가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그다음 지켜보다가 반등이 시작되는 타이밍부터 매수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수익을 많이 보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금리 인상 이슈부터 해서 규제 불확실성까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투자를 그만하지만 않는다면 시즌 종료라는 말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우리 방송에서 좀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좀 들고 온 악재는 뭐 사실 이렇다 할 악재는 뭐 코인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한번 또 그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 패드죠. 패드가 올해 첫 이 FOMC를 이제 1월 말 26일, 27일 한국 시간이죠. 올해 첫 FOMC를 진행을 하는데, 자, 이 진행하기 전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과 뭐 뉴스 업체 뭐 등등의 분석가들이 오늘 FOMC를 어떻게 또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예측하는 경우를 가지고 시장에 많이 대입을 하는데 일단 예전에 나왔던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1월 달에 발표했던 이 고용 지표, 이거 12월 1월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바탕으로 그러면 금리 인상 우리가 예측하는 3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급 4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수치가 크게 나왔어. 그래서 경제가 많이 좋지 않고 이 물가가 높으면 그만큼 경제 성장률에 방해가 되겠지라는 심리가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FOMC의 결과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좀 더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3차례가 진행이 되는 게 베이스였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한 4차례에서 한 5차례 정도까지 심하게는 한 5차례까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대중의 심리가 좀 더 매도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 포함해서 또 생각보다 이 3월부터 이 테이퍼링 종료인데 이거를 1월 달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그 발표하기 전임에도 일단 S&P 500, 나스닥 종합, 다우 산업 등 이 3대 지수 그리고 모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보이면서 힘든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미 증시, 유가 하락, 채권 가격 급등 등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해진 거기도 하고요. 연준이 이제 발표할 내용이 부정적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우려가 시장을 또 자극하기도 한 거죠. 자, 많은 뉴스와 언론 등에서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 솔직히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각하게 좀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고용지표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시장들이 다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떨어지지 않아 라는 모습을 보였고 딱 시장이 예측하는 만큼 언론이 예측하는 만큼 나왔었어요. 나오자마자 나는 아무렇지 않아. 시장은 그대로 좀 고요한 형태를 보여줬었죠. 그때는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역대급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오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비 효과로 인해 또 다른 곳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넷플릭스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넷플릭스 실적이 시장에 기대치하는 것보다 좀 못 미쳤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4분기에 이 넷플릭스 자체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을 발표할 때 다음 분기 나는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겠어 라는 예측치를 내놓죠. 그게 이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구독자 수를 한 700만 명까지 우리 늘리겠어 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250만, 3분의 1이죠. 3분의 1까지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그 목표치를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다음 목표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 좀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실적 발표 때 좀 나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테크주죠. 테크주 디즈니, 페이스북, 애플 등 이제 광고랑 멤버십을 활용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넷플릭스가 저 정도 실적을 발표밖에 못했네. 그러면 다른 애들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개미들이 조금씩 매도세를 넣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으로써 이제 떨어지니까 나스닥, S&P, 다우 산업 등등 모든 부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랑 거의 커플링, 같이 오를 땐 같이 오르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빠지면 암호화폐도 당연히 빠지겠지라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9시에 시작을 해서 3시 반에 끝나는 기간이 있지만 이 암호화폐는 24시간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나쁜 소식이 있다, 악재가 있다라면 더 제한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작된 이후에 이 나스닥은 11월 사상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시장이 붕괴된 이후에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죠. 최악의 한 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차가운 시장을 조금 보이면서 27일 이제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도 좀 중요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과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술주들의 조정이 커진 만큼 이번 주에 실적에 따라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IBM,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 보잉, 애플 등등의 이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에 따라 이 넷플릭스만의 한정된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이 넷플릭스가 이제는 풀이 좀 죽어서 좀 줄어들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인지 혹은 시장 전체적인 문제가 됐던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나스닥이 12%가량 빠졌다고 하고요. S&P 500 지수도 1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전반적인 미국 증시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와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호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호재라기보다는 지금 이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하락에 대한 배경. 자, 그렇다면 상승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는 없는가? 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승에 대한 실마리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항상 이제 상승이 온다. 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된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저는 항상 상승이 뒤따라 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매수한다고 해서 막 시장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하는 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고래라고 부르죠. 그 고래들의 매수 매도가 이 시장을 좌우할 텐데, 자, 이 고래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에는 뚜렷한 어떤 매수 매도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고래들의 매수와 매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는 어떤 상태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매수해서 보유한 상태.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서 그냥 아직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를 매수해 놓고 아직 비트코인은 매수하지 않았거나 이런 움직임이겠죠. 이 고래들은 우리가 말해서 리플을 사던가 이러지 않아요. 그죠? 페이콘을 안 이럽니다. 비트코인 사요, 얘네들은. 얘는 비트코인 사는데, 자, 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 매수와 매도에 어떠한 큰 움직임이 없다? 그럼 지금 왜 떨어진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지레 겁먹어갖고 그냥 매도를 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더 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자, 우선은 고래들의 뚜렷한 매수 매도가 없다. 그렇다는 건 시장을 지금 좀 횡보를 보고 있고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면 횡보와 관망이 따라오면은 그 뒤로는 상승이 좀 따라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가격 흐름입니다. 이 코인 시장의 가격 흐름. 2018년도 이후부터는 어떤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좀 이제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몇천만 원까지 오르고 그다음 또 8천만 원 최고까지 경신하고 이럴 때 항상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증시가 같이 올라갔어요. 증시랑 같이 올라갔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5월 달에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자, 이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어요? 증시 폭락했습니다.
자, 똑같은 움직임이에요. 지금 증시랑 이 코인 가상자산의 어떠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코인과 어떤 코인이 커플링돼 이게 지금 아니라 아예 시장과 시장 자체가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고 어쩌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가장 또 문제겠죠. 코로나 때문에 가상자산의 어떤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이 기업들의 하락, 그다음 증시의 하락, 그렇다 보니까 가상자산의 하락 이것도 따라왔기 때문에 이게 오미크론도 그렇고 이 코로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이제 확산이 좀 잦아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잡히다 보면 기업들 증시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인, 가상자산 분명히 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지금 100원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투자 그룹들 미국의 유명한 네노라는 투자 그룹도 있잖아요. 자, 거기서도 지금 이것저것 예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10만 달러까지 간다, 등등 이런 얘기만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안 들으셔도 제 말은 못 믿으셔도 그래도 지금 미국에 있는 네노라는 투자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래도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석가들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으니까. 자,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전략, 투자 전략이나 예언서 등등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 가 있을 거다, 9만 달러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은 못 믿어도 그 사람들 말은 그래도 좀 신빙성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 시장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상승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너무 가슴 아프셔도 함부로 그냥 매도 패닉셀로 던지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관망하고 있으시고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심리 지표가 극단적 공포 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 가치 믿는다면 기관들과 함께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호재 같은 경우도 사실 다 비슷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특징 있는 내용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 산업에 뛰어든다, 어떻게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가져온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적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과는 별개로 지금 저희가 자고 있을 때 혹은 저희가 일하고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많은 발전과 혁신을 이루고 또 진행형이죠. 계속 그 투자는 지속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떨어졌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지금 개발되고 나중에 좀 혁신을 이루었을 때 그게 조금 아직 현재 가격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그 좋은 내용, 그러니까 좋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이 가격 상승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많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악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또한 이제 이 핫한 NFT 사업에 참여한다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보이면서 좀 이제 그 NFT에 욕심을 내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게임 업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 나 이제 이 NFT P2E에 참여하겠어라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NC 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등 3N이라고 해요. 이 공룡
이 공룡들이 이제 블록체인 게임 시장 진출을 또 앞다퉈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속하고 있죠. 그만큼 또 이제 새로운 인재들을 뽑기 위해 인력을 계속 보충을 하고 있고요. 이 NFT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더 체제가 많이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때는 정부도 이 NFT를 좀 이제 주의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이 NFT 이제 미래의 먹거리니까 우리가 좀 나서서 좀 이렇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생활, 건강, 문화, 예술, 뭐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의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뭐 육성 예산은 뭐 5,560억대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억대인데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더 키워나가겠다. 정부 차원에서 키워나가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국민 누구나 이제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는 이제 바우처도 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잡음과 동시에 이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 NFT에 동참을 할 수 있고 좀 더 보편화되도록 정부가 이제 또 지원하고 많은 기업들이 또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NFT 그리고 뭐 P2E 게임 뭐 지금 P2E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 제재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여곡절 혹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좀 더 깨끗한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더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앞으로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특징 뭐 별거 없는데.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이제 계속 이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뭐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뭐 하락이 뭐 배경 그다음에 상승 배경 했으니까 역시 비트코인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트도.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비트코인 하루 만에 막 10% 폭락하는 뭐 그죠? 뭐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뭐 예전에 상승할 때도 뭐 10% 이상 뭐 하루에 10% 이상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는 거 자체가 조금 힘든 코인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또 이제 뭐 하락 배경 그다음에 뭐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 제가 또 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좀 이어 나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예요. 주봉. 예, 주봉 차트. 제가 이제 이 끝에서부터 이제 보려고 그때부터 보려고 주봉 차트 켰어요. 원래 제가 일봉 차트만 보잖아요. 근데 주봉 차트인데 항상 이런 생각을 또 이제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TV 프로그램에도 뭐 많이 소개가 됐지만 20대 중후반 막 모여가지고 비트코인 막 그 매매해가지고 막 자산이 막 100억, 막 몇십억, 막 이렇게 해갖고 뭐 20대 후반에 평균 자산 뭐 80몇 억인 사람들 해갖고 그 되게 젊으시면 나오죠. 자, 그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그죠? 그리고 나와 다른 건 무엇일까? 굉장히 이제 뭐 하실 텐데, 자, 그 사람들은 어디서 잡았을까요?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제 500만 원에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에요, 그죠? 500만 원에만 잡았어도. 자, 그런데 우리의 투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여기서 삽니다, 그죠? 2018년 때도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 보다가 내려가네. 그다음에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팔죠. 예, 여기서 팔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 되게 잘 팔았네. 그리고 이제 막 커뮤니티 막 들어가서 막 거기 구조대 오냐 막 등등 막 그죠? 난 여기서 팔았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 보면 갑자기 또 이제 우울해지죠. 괜히 팔았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매수를 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사죠. 한참 올라왔을 때 여기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팔죠. 내려가네. 큰일 났다. 내려가면 또 여기서 팔고 올라가는 거 보다가 왜 팔았지? 또 다시 사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매도 겁니다. 아마 분명히 매도를 아마 할 거예요. 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거 코인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꼭 높은 데서 사서 밑에서 팔아요. 그죠?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항상 무슨 악재가 나오면은 막 후덜덜덜덜 막 하고 어떤 뭐 사람 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뭐 비트코인 뭐 100원 간다 뭐 이러면은 저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매도하려고 하고 막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1,500만 원 뭐 이쪽 라인대에서 비트코인을 샀다고 칩시다. 여기서 1,500만 원에서 비트코인을 제가 한 뭐 여러분들 아마 1억 원씩 샀어요. 1억 원씩 샀어. 자 그럼 지금 8천만 원가 올라갔다가 지금 4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큰 동요가 안 됩니다. 왜? 뭐 8천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4천만 원이어도 지금 엄청나게 수익 중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큰 동요는 오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살짝 이제 좀 짜증과 뭐 이런 건 있겠죠. 뭐 내가 100억 수익이었는데 50억으로 줄었네. 가슴 아파. 라고는 했지만 어차피 난 투자 1억밖에 안 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패닉이 오고 막 매도하고 싶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위에서 샀기 때문에 8천만 원에 샀으니까 지금 4천만 원 반토막 났네. 그죠? 반토막 나고 막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아니야. 비트코인 아닌데 뭐 알트코인을 샀다고 칩시다. 알트코인을 막 사가지고 내가 막 1,000원에 샀는데 지금 100원이야. 10토막이 나 있어요. 갈치도 그렇게 토막은 안 냅니다. 그런데 10토막이 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팔고 싶어. 미치죠. 예.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에 좀 힘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반복을 하고 있죠. 높은 데서 사서 싼 데서 팔고. 그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반복은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요. 내려갔으면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으면 올라가고 또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고 올라갔으니까 내려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또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물론 100%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투자에 그 100%가 어디 있어요? 100% 무조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기꾼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항상 이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 지금 움직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그 다음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하루 만에 10%가 빠졌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지금 뭐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뭐 지금 뭐 8천만 원에서 뭐 50% 반토막이나 뭐 이런 얘기를 뭐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접하고 뭐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개의치하세요. 뭐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나 보다.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그냥 마음을 비워놓으신 다음에 올라갈 때 8천만 원 이상 올라가서 1억 갔을 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떨어졌으니까 매도.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내 투자금을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시면서 또 올라가겠지 라고 판단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대장인 비트코인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이클과 멘탈에 대한 조언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코인 대통령님이 이제 비트코인 했다면 또 빠질 수 없는 이더리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트코인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상징성을 가지는 또 다른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능도 하고 있고 상징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말씀을 기능도 하고 있고 상징도 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인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즌 종료인가? 종료인가? 아닌가? 맞다, 틀리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즌 종료가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시즌 종료면 끝인가? 암호화폐 시장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 좀 저의 생각을 나눠드리자면 지금 나스닥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간다. 나란히 커플링돼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4,300만 원 정도인데 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시즌 종료가 끝났다.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 근데 그 가격 가려면 지금 커플링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격 가려면 그만큼 나스닥도 떨어져야 하는데 웬만한 주식 시장들 뭐 유럽 포함해서 이런 시장들이 나스닥이 빠지면 똑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좀 쉬울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간다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해봐야 뭐 50대 50이겠죠.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만약에 지금 시즌이 종료가 되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경제 문제이지 뭐 암호화폐 시장이 나빠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 시즌 종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근거를 따지면 이제 4년 주기설을 많이 따지세요. 그러면 이제 4년 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종료.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4년 후에 다시 피크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겠죠. 지금 말대로 시즌 종료라면 시즌 피크치가 있을 텐데 그게 4년 뒤라면, 물론 4년이라는 시간이 짧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뭐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가격보다 오를 가격이 더 많아요. 지금 말대로 지금 4,3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뭐 크게는 2천만 원, 뭐 짧게는 1,000만 원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가는 거랑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가는 거랑 결국에는 8천만 원 간다라는 가정을 두고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너무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다시 이제 발상의 전환이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것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가격대가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즌 종료이다 아니다에 좀 휘둘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모든 주식이 오르거나 무작정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름도 있고 떨어짐도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것만은 없죠. 이거 혹시나 하는 걱정이라면 여러분들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많은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을 넌 얼마의 비중을 두고 살래라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5%의 이제 비중을 두고 나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어. 너무 많은 큰 비중을 두진 않겠어라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트코인에 뭐 큰 비중을 두고 매수하지 마시고 뭐 5% 정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에서 5% 정도 내가 잘 안 보는 뭐 길게 보는 장투하는 그런 계좌에 비트코인 매수하셔서 천천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당장 지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만큼 오를 폭이 더 많아진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망에 대한 얘기와 함께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네. 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 워낙 또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거다. 무릎을 탁 치면서 뭐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차트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차트를 갖고 있는 녀석들, 이런 코인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또 뛰고 있는 게 엘프 혼자잖아요. 그 엘프의 뭐 차트가 비슷한 차트들, 그다음에 뭐 이런 차트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가능성, 뛴다면 이것들 중에서 하나 뛰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서 뭐 광고가 어쩌고저쩌고 뭐 기술적인 내용은 뭐 이런 뭐 얘기를 말씀은 안 드리고, 뭐 차트를 보면서 뭐 어디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지지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차트가 이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자, 지금 뭐 많이 빠졌죠. 당연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 뭐 지금 880원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2,500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뭐 880원 뭐까지 내려왔는데 뭐 괜찮나? 상관없어요. 예, 그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생각하지, 밑에서 올라온 건 생각 안 해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얘는 150원, 200원 라인대에서 2,500원까지 올라갔던 녀석이에요. 그죠? 10배 이상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10배 이상 뛰어 올라가는데 고작 2,500원에서 880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얘가 만약에 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200원 라인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좀 살짝 무섭죠. 그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무서운데, 뭐 그럴 일은 많이 없겠죠. 그죠? 왜냐면은 뭐 그러려고 했으면 벌써 이때, 그죠? 작년 5월 달에 갔어야죠. 거기까지 갔어야죠.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같을 때는 또 이제 그럼 상승 여력은 또 어디 쪽에 있느냐? 자, 보시면 여기 라인 때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자, 이 라인 때 어디예요? 지지 저항 라인 때죠. 그죠? 지지 저항 라인 때이기 때문에, 자, 지지 저항 라인 때, 예전에 있었던 지지 저항 라인 때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반등을 주던가, 아니면 V자 반등을 찍어 올리던가, 아니면은 뭐 떨어지던가,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아무리 뭐 생각을 해봐도 이 세 개 이상 나올 수 있는 답은 없어요. 그죠? 횡보하거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자, 그랬을 때 지지하고 있는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하고 있다가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 쪽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주면서 갑자기 빵 뛰어 올라가죠. 그리고 거래량 올라 나오면서 이게 여기서 크게 올라갔을 때는 항상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죠? 크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매도가 나오냐?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도 던지면서 내려왔고,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매도 던지면서 내려왔고, 자,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 아직도 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 더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하실 거라고 한다면 900원 이하에서, 9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는 하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9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는 1,200원 라인대겠죠. 그 다음 저항 라인대, 저항 지지 라인대가 1,200원이기 때문에 1,200원 라인대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는 어디다 하느냐? 매도는 조금 이제 10% 정도만 봐야 되겠죠. 800원 라인대, 요 라인대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지지 저항 라인이에요. 자, 지지 저항 라인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예전에 어떻게 됐었느냐? 올라가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이뤘었죠. 박스권 이뤄주면서 돌파하고 지지하고 내려가다 박스권 이탈, 돌파, 지지, 여기서 엄청나게 했던 라인대가 900원 라인대에서 800원 라인대, 그 사이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지지 돌파했던 라인대가 1,200원 라인대, 그러니까 1,200원, 그 다음에 900원, 800원, 이 세 라인대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과거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고, 만약에 800원 할 때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또 보면은 여기 지금 내려왔었던 요 라인 때 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800원 라인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다고 하더라도 지지 저항 하다가 박스권 이뤄주고 돌파 지지하고 이 위에서 돌다가 내려왔어요. 자, 그럼 이 박스권 안에 다시 갇혔다라는 거겠죠. 이 박스권 안에서 지지 저항 하면서 오르내림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지금 라인 때 매수하셔가지고 이 라인 때,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800원 라인 때 이탈하면 손절 치시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의 최상단 부분 1,200원 라인 때 터치하면 매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투자 전략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하락장 속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코인은 코스모스 들고 왔습니다. 뭐 거의 뭐 이 하락장 속에서도 아주 잘 버티는 좀 단단한 녀석인데,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어떻게 어느 가격대까지 좀 들고 와주면 얘가 다시 최근에 1월 초부터 시작된 이 하락의 상승이죠. 상승이 얼마나 잘 다시 회복할지, 정고점을 뚫어줄지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들고 왔어요. 뭐 코스모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뭐 교차로라고 하죠. 다른 이제 블록체인들을 내 몸에 부착시켜서 이제 혈관이 통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연결을 해주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 TMI일 수 있는데, 이게 한국계 미국인인 이제 권영재 씨가 뭐 이렇게 개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조금 애착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모스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아침에 일단 이 코스모스를 처음에 봤을 때 43,000원을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좀 이렇게 뚫어줄까 말까라는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을 때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틀 동안, 자, 1월 21일부터 하락된 두 개의 이 음봉 캔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거 잘하면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구름 라인을 뚫고 내려가겠는데, 이 위에 있어줘야 그래도 잘 버텨주고 힘이 아직 기세가 좀 등등할 텐데 이거 뚫는 거 아니야 라는 저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때마침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다시 이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역시 믿을 건 너밖에 없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41,500원이죠. 41,500원인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다른 코인들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자, 이 코인 자체를 좀 매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르신 분들한테 이 코스모스를 추천을 드릴 때 한 43,000원 이상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서 그래도 뭐 47,000원, 48,000원까지 내다보시다 라는 그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단 보시면 이때 이제 구름을 뚫을 때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뚫고 또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 코인 자체도 제가 44,000원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그때랑 지금이랑 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때도 나쁜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4일 정도 오르면서, 이때 이 정도죠. 4일 정도 오르면서 시장과 별개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시장에 좀 많은 이제 힘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나쁘더라도 또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얘 그래도 아직 힘이 남아 있네, 다시 이제 쉬었으니까 달려갈 수 있겠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일단은 전체적인 지표상으로는 막 그렇게 깨끗하다, 막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일목구름이죠. 일목구름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고 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 일단 웬만한 코인들은 이 기세가 다 꺾여서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이고 추세가 많이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잘 버티고 있는 이 코스모스, 지금 아직 좀 이제 데드 크로스가 갈까 말까 간당간당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인데 지금 보여주면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이 부분이 이제 슬슬 맞닿기 시작하면서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 44,000원을 뚫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지표들도 다 개선이 될 것이고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셔서 한 48,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39,000원에서 손절가 라인 잡고 매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스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또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핸드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녹색창 키셔서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앞으로의 매수 매도 전략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